이재명 대통령이 뭘 기대해도 좋다는 걸까요? 이담 아나운서. 기대해도 좋다라는 소식은요. 저희가 잠시 후에 전해드릴 테니까 더 그 소식 궁금해지는데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예. 자, 먼저 오늘 깜짝 등장 소식부터 전해드릴게요. 네. 어제 기자들과 정말 깜짝 커피 타임을 가졌었잖아요. 그랬었죠, 네. 근데 오늘은요. 기자들과 깜짝 점심을 함께 했습니다. 어허. 번개 오찬을 하게 된 건데요. 오늘 낮 12시쯤에 용산 대통령실 안에 있는 기자식당에서 출입 기자들과 한 40분 정도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식당 주변에 기자들이 갑자기 몰리기도 했대요. 와. 이것도 예정된 일이 아니라 그냥 갑자기 식사를 함께 한 거거든요. 네. 또 저 때도 밖에서 먹은 기자들은 숟가락 던지고 그러니까요. 막 들어왔을 거 아니야. 나도 대통령 볼래 할 거 아니에요. 네. 이제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이 어떻게 밖에 나가서 밥이나 먹겠어요, 그러니까요. 그죠? 네. 그런데 오늘 오전에 이제 이 대통령이 한국거래소 방문 후에 돌아오는 길에 참모들에게 기자들과 함께 식사하면 좋겠다라고 와. 깜짝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네. 왜 갑자기 점심을 하느냐 했는데 네. 전날 이제 커피 타임 때 자세히 대화를 나누지 못했다라고 했다고 해요. 네. 어제 커피 타임은 20분 정도였거든요. 네. 근데 오늘 점심 식사는 또 40분을 좀 넘겼더라고요. 어허. 그리고 또 전날 사진 촬영 같이 못한 기자들과도 함께 저렇게 사진도 찍고요. 네. 명함을 건네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와, 용산 대통령실 출입한 기자들 연이틀 개탄 날이네요. 진짜 왜 기자들만 유독 챙겨요? 아니, 그러니까 뭐 기자들만 유독 챙긴 건 아니었고 네. 어제도 이제 사실은 기자들이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기사를 쓰면서 대통령실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지금 또 대통령 어떤 발언을 하는지 이걸 다 옮겨 쓰는 분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질문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스킨십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기자들에게 본인이 생각하는 것도 전달하는 기회가 되면 좋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네. 오늘 점심은 사실은 아까도 뭐 이담 아나운서 얘기했지만 어제 커피 타임을 가졌잖아요. 네. 갑자기. 그것도 이제 갑자기 마련된 자리인데 시간이 좀 짧다 보니까 대화를 아, 충분히 우리 못 송기용 나누고 기자도 저기 네, 아이고 우리 MBN 예. 용산 출입 기자 네. 예, 충분히 대화를 나눌 시간이 없었고 네네. 거기에 대해서 기자들이 좀 아쉬움을 표명했나 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엔 밥 먹으면 좀 더 깊이 대화를 해보자 네. 라고 해서 기자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하재근 평없이 아까 이담 아나운서 얘기처럼 이제 기자들을 밖에 나가서 안 먹고 매번 이제 구내식당 기자식당 이용할 것 같아 진짜. 그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도 용산 대통령실에 구내식당을 깜짝 방문했었습니다. 네. 어제 같은 경우에는 구내식당에서 이제 그 근무자들, 실무자들이 밥을 먹고 있었는데 그 자리에 이재명 대통령이 나타난 거예요. 네. 어제도 메뉴가 면이었다고 하는데 파스타였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파스타를 실무자들과 같이 먹은 다음에 네. 이재명 대통령이 먼저 일어났다고 합니다. 어허. 그러니까 직원들이 일어나서 인사를 하려고 하니까 이 대통령이 그러지 마세요. 편히 식사하세요라고 하면서 식사할 때는 편하게 식사만 하시고 일할 때 집중해서 일합시다라고 격려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일 잘하는 사람은 일할 때와 쉴 때를 구분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네. 지나친 격식을 피하자고 이제 주문했다고 하는 것이고 네. 대통령실 관계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평소에 한 번 직원들과 식사하러 가야지라고 평소에도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마침 어제 시간이 나서 구내식당에 가서 직원들하고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와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뭔가 깜짝 이런 거를 많이 즐겨 하시는 거 같아요. 깜짝 방문이 또 이어졌다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손정희 변호사님? 네, 구내식당에서 이제 식사를 했는데 구내식당이라는 건 이 회사 내에서 그 내부 안에서 이제 식당에서 조리하고 설거지하고 음식을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거기를 방문했다라고 합니다. 어머나. 식사 이후에 식사를 마치고 이 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해 주시는 여사님들께 감사하다라고 하면서 세상에. 실제로 이렇게 인사하고 격려하기도 했다라고 하는데 네. 또 SNS를 통해서도 비슷한 이야기로 이렇게 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해 주시는 여사님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라는 메시지도 전달했습니다. 최진영 변호사님, 솔직히 저 모습 어떻게 평가하시? 진짜 긍정적으로 하실 거예요? 아이고 깜짝 이벤트네라고 하실 거예요? 아니면 진정성이 좀 있네라고 하실 거예요? 일단 좋아 보입니다. 오, 그렇게 의외인데요. 하고, 네. 왜냐하면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 뭡니까? 네. 크게 통합하는 리더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하면은 본인이 얘기하신 것처럼 통합을 얘기를 하고 실질적인 낮은 곳으로 임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와 같은 그 낮은 곳으로 임하고 소통하고 통합하는 것 굉장히 보통 중요한 건 낮은 아니겠습니까? 곳으로 임해서 교황 때 얘기하는 거. 대통령도 농담입니다. 참 네네. 우리한테는 굉장히 높은 자리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지만 낮은 분들께 저렇게 다가가는 모습은 굉장히 좋아 보이고 네. 식사도 뭐 대통령실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 먹을 것 같은데 보통 우리 샐러리맨들과 같은 것을 먹는 이런 모습도 상당히 좋다라고 보입니다. 네. 다만 저런 것을 넘어서 정말 국민들을 통합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정책 그리고 또 정치 보복 이런 부분과는 좀 그런 부분은 사정 기관에 맡기는 네. 그런 그러고 이제 대통령은 민생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애쓰시는 그런 모습을 저는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기가 5년인데 지금 취임 초에 저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 한번 방문하고 5년 내내 또 안 하면 그러면 또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바쁜 대통령이 매번 방문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정기적으로 왜냐하면 반복성 그다음에 계속 연속성이 있어야지 뭔가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가 하면 이담하로 이재명 대통령 하면 뭐 SNS라는 것과 연관관계 검색어가 나올 정도로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SNS를 통해서 뭔가를 입장을 밝혔다면서요. 뭔가요? 네, 뭔가 오해가 생기는 것 같다라면서요. 밤 12시쯤에 이야기를 올렸습니다. 어떤 오해가 생길 것 같길래 이렇게 급히 올렸을까 싶잖아요. 바로 대통령 시계와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네. 뭐 뉴스파이터에서도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예, 지난 7일에 대통령과 이제 민주당 지도부 만찬이 있었고 네. 거길 다녀왔던 전현희 최고위원이 한 방송에 나와서 대통령 시계와 관련한 얘기를 했습니다. 네. 대통령에게 이게 시계 없냐라고 몇 분이 물었더니 그런 거 뭐가 필요하냐 했다라면서 나라 돈을 아끼겠다는 의식이 철저하신 것 같다라는 말까지 덧붙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대통령 시계 이번에 제작 안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뭐라고요? 대통령 시계에 그 궁금증이 굉장히 쏟아지고 있는데 오해다. 바로잡고자 한다. 가성비 높은 대통령 시계를 제작하기로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미와 실용성을 모두 담을 수 있는 선물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정성껏 준비할 테니까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라고 했는데요. 그전 시계랑 뭐가 좀 달라질 것 같기도 하죠. 네. 아니 근데 최준문 교수님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아니 그게 어제도 이 얘기 했는데 역대 대통령은 다 만든 시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안 만든다 해가지고 그 전현희 의원은 어디 라디오인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재명 정부는 나라 혈세 같은 나라 돈 예산도 한 푼도 다 아낀다 해가지고 시계 안 만드는 배경 했는데 그거 하루 만에 머쓱해진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때는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겠죠. 전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 그걸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이렇게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만든다 안 만든다를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은 건데 이제 해석하는 과정에서 그걸 잘못 해석이 된 거죠. 저는 그렇게 보고 아마 이제 의견을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뭐 이제 지금 대통령실이잖아요. 대통령실에 방문한 분들도 많고요. 또 행사 있으면 또는 뭐 오늘 같은 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그 조리하시는 여사님들 찾아갔잖아요. 그때 그분들을 보며 만나면 그래도 이거 시계라도 하나 좀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봐라 네, 대통령이 그렇지. 직접 주셨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네. 그래도 대통령실 일하는데 대통령님 직접 와서 이렇게 보셨다 얼마나 좋아요. 네. 그게 단가로 한 4만 원 정도 돼요. 아, 만드는데 그래요? 이게 네. 비싸지도 않아요. 근데 어쨌든 이 대통령실에 누군가 방문하면 기념품 정도로 누군가를 줘야 되는데 가성비 대비 가장 만족도가 높은 게 시계예요. 아 그래요. 뭐 그럴 이런 것 다른 같아요. 선물 뭐 볼펜 아니면 다른 걸 줘야 되잖아요. 근데 네. 이거는 별로 그렇게 받으신 분들이 그렇게 만족도가 낮아요. 네. 그래서 시계를 만드는 것을 깊이 고민했던 것 같고 네. 아마 참모들도 얘기했을 거예요. 네. 그걸 이재명 대통령이 받아들여서 만들기로 했다라고 정한 거니까 네. 그 전에 이제 얘기했던 것들은 다 지우시고 이재명 대통령도 시계 만든다. 네.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에게 드릴 것 같아요. 특히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받지 않으실까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그래요. 뭐 어쨌든 뭐 해프닝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바로 잡았으니까 또 앞으로 또 가성비가 높은 이재명 대통령 시계를 또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 한번 또 기대를 해볼게요. 그런가 하면 하재근 평론가님, 홍준표 전시 요즘 요 며칠 좀 잠잠한 것 같은데 요즘 뭐 하고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SNS에 오늘도 이제 글을 쓰면서 네. 국민의힘에 대해서 또 언급을 했습니다. 어허. 오늘 SNS에 홍준표 전 시장이 뭐라고 썼냐면 네. 이재명 정권이 특검 끝나면 정당 해산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정당은 국민의힘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각자 도생할 준비들 하라. 내가 하는 말은 팩트이고 그게 대처라는 경고인데 네. 그걸 자기들을 비난하는 것으로 듣는 바보들이 있다. 이런 식으로 극언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뭐라 그랬냐면 나는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40일 전인 지난해 11월 12일에 국회 행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 16명한테 네. 공개적으로 탄핵을 경고한 바도 있었다. 아무도 듣지 않았지만 그때도 국힘의원들은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도 모르고 있었다. 무지 몽매하다는 건 이럴 때 하는 말이다. 네. 라고 야유를 했는데 네. 홍준표 전 시장은 지난 7일에도 대표 경선 당시
후보 교체 소동을 빚은 것은 정당 해산 사유도 될 수 있다라고 비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팩트 체크, 사실 확인 차원에서 그럼 최진봉 교수님, 네. 이재명 정권이 진짜 국민의힘을 해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정당 해산 이 계획을? 답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그건 홍준표 지금 책임질 수 있으세요? 책임질 수 있냐고 물어보면 제가 책임질 위치는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 무슨 국민의힘을 왜 이재명 정부에서 해산을 합니까? 아니 홍준표 전 시장님은 비판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 아니, 맨날 저기 내란 정당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런 거 아니, 아니에요? 그 내란 정당을 얘기한 거는 맞는 얘기고요. 네, 네. 그러나 그거는 해산과 관련된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란 정당이라 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 최근까지 당원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네. 국민의힘을 해산한다는 건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네. 뭐 내란과 관련 수사하다가 관련된 분이 혹시라도 있으면 네. 국민의힘 의원 중에도 뭐 수사 받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국민의힘 전체를 해산할 수 있을 그런 무게감은 저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건 전혀 아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근데 아니 땡 굴뚝에 연기랄까 이런 속담 있는 것처럼 이런 말을 언급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손정희 변호사님? 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이 정당 해산 심판과 관련해서 정당법을 개정해서 이것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SNS 글을 올린 사실도 있고요. 실제로 정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었는데 내용은 그럽니다. 당원인 대통령이 내란 외환 행위로 파면하거나 형이 확정되면 정부가 지체 없이 소속 정당의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2달 만에 치른 대선에서 네. 이 국민이 정권 교체로 심판을 했고 또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탄핵 반대 당론의 무효화조차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을 우습게 여기고 이런 부분은 해산 사유가 된다는 취지입니다. 혹시 홍준표 시장이 정당 해산을 언급한 배경이 혹시 이 발언 때문일까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마시던 운물에 침을 뱉고 가듯이 본인이 이제 완전히 국민의힘을 맹비난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제 취재해보고 말을 종합해보니 내년쯤에 이준석 대표하고 새로운 신당을 만들어서 보수를 재편하려고 하는 거예요. 국민의힘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하고 본인이 주류가 되는 신당을 이준석 대표하고 만든다. 내년에. 제가 듣기로는 본인에게 서울시장의 꿈이 있대요. 본인은 서울시장, 이준석 대표는 경기도의사. 바람을 이렇게 보자. 보수를 세 판 짜자. 이 이야기를 측근들이 공공연하게 하고 다닙니다. 최진영 변호사님 나오신 김에 저 말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정계 은퇴하신 분을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현실화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고 다만 아까 그 위원 정당 해산과 관련되는 정당 개정안을 발의한 박홍근 의원님이 오히려 헌법을 가볍게 여기시는 것 아닌가. 헌법 13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은 네. 소급 입법에 의해서 참정권 제한당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